안타깝게도 죽음은 삶의 불가피한 부분이며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추락, 배 침몰, 그리고 인간의 회복력을 극한까지 시험하는 자연과의 싸움 등 특별한 도전들을 겪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극한 상황을 극복한 사람들의 놀라운 생존 이야기 20가지를 공유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존했을까요? 영감을 주는 답을 알아보려면 계속 시청해주세요. 23명의 조종사 1942년 조종사 해롤드 딕슨, 무선 통신사 지 알드리치, 그리고 폭격수 안소니 파스툴라가 태평양 상공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륙했습니다. 그들은 길을 잃고 연료가 떨어져 바다에 불시착했습니다. 작은 구명 보트 하나로 생존하며 34일 동안 떠다니며 1500km 이상을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상어를 만나 자신을 방어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푸카푸카 섬에 도착했고 일주일 후 구조되었습니다. 딕스는 해군 십자훈장을 받았고 알드리치와 파스툴라는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들의 생존 이야기는 24번째 영화인 어게인스트 더 선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얼음으로 뒤덮인 황야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혹한 조건에 완전히 혼자 남겨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9. 더글라스 모슨, 남극에서의 고독. 더글라스 모슨은 남극을 탐험하기로 결심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1911년, 그는 호주 남극 탐험대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탐험대원들은 바위가 많은 만의 해안에 오두막을 세우고 대륙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얼음으로 뒤덮인 광활한 지역을 가로지르며 극한의 바람을 견뎌야 했습니다. 혹독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탐험가들은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눈보라 중에 모스는 팀의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기지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돌아오는 여정은 매우 힘들었고 그는 안전한 곳에 도달하기 위해 100km 이상을 이동해야 했습니다.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그는 인간의 몸과 정신의 놀라운 인내를 보여주었습니다. 모스는 극한의 역경 속에서 생사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의 입장이라면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이제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존이 단순히 육체적이지 않을 때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18. 리처드 노리스. 리처드 노리스 윌리엄스는 타이타닉 재난의 생존자 중 한 명입니다. 윌리엄스와 그의 아버지는 유명한 비극이 발생했을 때 테니스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대형 여객선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자신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도 도왔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그는 도움의 외침에 반응하고 막힌 선실 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아버지는 살아남지 못했고 리처드 자신도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후 의사들은 그의 하체를 절단해야 한다고 권했지만 그는 거부했습니다. 치료와 인내를 통해 그의 동상에 걸린 다리는 회복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테니스 대회에 참가할 뿐만 아니라 군인으로도 복무했습니다. 하지만 생존이 더욱 극단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1년 이상 바다에 표류한다면 육지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438일을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요? 17. 살바도르 알바렌가. 바다에서의 438일. 2012년 11월 엘살바도르 어부 살바도르 알바렌가와 그의 동료 에제클 코르도바가 태평양에서 낚시를 하러 나갔습니다. 이틀 후 폭풍이 불어 그들의 배가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해안으로 가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한 바람과 파도가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모터가 고장나면서 바다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2달 후 코르도바는 불행히도 세상을 떠났고 살바도르는 날것의 생선과 빗물을 마시며 혼자 생존했습니다. 바다에서 438일 후
그는 마셜 제도의 에보나톨에 도착했습니다. 지친 상태였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가장 큰 도전이 자연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마주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한 여성이 극한의 정신적 한계를 시험하는 고립 도전을 감행했습니다. 탐험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이 쇼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16. 비아트리스 플라미니. 동굴에서의 500일. 비아트리스 플라미니는 인간 고립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일환으로 500일을 자발적으로 동굴에서 보낸 첫 번째 여성이 되었습니다. 열정적인 등산가인 그녀는 자신이 폐쇄 공포증이 없기 때문에 이 도전이 쉽다고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독을 즐기며 그림을 그리고 뜨개질을 하며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는 심리적 조정에 직면하게 되었고 시간 인식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500일이 지난 후 그녀를 회수한 주최 측은 그녀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에 놀랐습니다. 의사와 심리학자들이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그녀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비아트리스 플라미니의 고독은 한 소년이 어머니를 찾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행기의 착륙장치에 숨겨져 생존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15. 야야 앞뒤. 비행기에 숨어서. 야야 앞뒤는 8년 동안 캘리포니아의 위탁가정에서 살며 어머니와 재회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여행할 수 없었던 그는 절박한 시도를 했습니다. 2014년 4월 20일, 그는 세노세 공항의 제한 구역에 들어가 비행기의 착륙장치 구역에 숨었습니다. 에도피아에 가기 위해 가까워지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는 5시간 이상 극심한 추위와 산소 부족을 견뎌야 했고, 비행기가 고고도에 도달했을 때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와이에 착륙할 준비를 하면서 깨어났습니다. 구획에서 나와 활주로를 가로질러 이동했지만 곧 당국에 의해 제지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이렇게 가혹한 조건에서 생존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비록 그는 어머니와 다시 만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전화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생존은 상상할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갇히게 된다면 유일한 탈출 방법이 가슴 아픈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4. 아론 롤스턴. 2003년 4월, 미국 등산가 아론 롤스턴은 유타의 블루존 캐년에서 훈련을 하러 갔습니다. 협곡을 내려가던 중 바위가 떨어져 그의 팔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5일 동안 스스로를 구출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그는 작별 메시지를 녹음하고 스스로를 구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는 음료수 주머니와 등산 장비를 사용해 상처를 감싸고 도움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10km를 걸은 후 그는 네덜란드 커플을 만나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아론은 생존했고 의족을 착용한 채 계속 등산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정글 한가운데서 비행기가 분해되는 사고를 겪은 소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알아볼까요? 13. 줄리아나 키. 줄리아나 키는 동물학자 부모에게 태어나 아마존 정글에서 자랐습니다. 이는 그녀가 가혹한 조건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1971년 12월 24일,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는 크리스마스를 위해 페루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원래 비행기는 12월 19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줄리아나는 변경을 고집했습니다. 불행히도 이 결정은 그들을 심각한 폭풍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비행기가 부서졌을 때 줄리아나의 좌석이 공중으로 튕겨져 나가며 그녀를 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줄리아나는 정글에서 혼자 깨어났고 여러 부상을 입었지만
생존하겠다는 결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옵션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녀는 도움을 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정글을 11일 동안 헤매다가 그녀는 폐허가 된 부두 근처에서 쓰러졌고 푸에르토 잉카의 벌목자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아버지에게 이송되었습니다. 줄리아나의 이야기는 회복력과 생존 의지를 강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생존이 항상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 2번의 재난을 겪기도 합니다. 한 남자가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2번의 폭발에서 어떻게 생존했을까요? 12. 스토무 야마구치. 스토무 야마구치는 1945년 8월 비즈니스 출장 중 히로시마에 있었습니다. 조선소로 가던 중 그는 미국 폭격기가 장치를 방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밝은 성광이 이어졌고 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그는 부상을 입고 광범위한 파괴 속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부상자들로 가득한 손상된 기차에 탑승했습니다. 짧은 병원 치료 후 그는 8월 9일에 다시 일하러 갔습니다. 그날 아침 공습 사이렌이 울렸지만 취소되었습니다. 오전 11시 나가사키에서 2번째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다시 기적적으로 유리창에 의해 다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야마구치는 93세까지 살며 핵무기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회고록을 집필하며 다큐멘터리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2차례의 원자폭탄 투하 생존자로서 히바쿠샤로서의 명예를 받았습니다. 갇히는 것에서 생존하는 것은 하나의 일이지만 물이 차오르고 완전한 어둠 속에서 생존하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한 남자가 60시간 동안 물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11. 해리슨 오웬. 60m 깊이에서 생존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이지만 2013년 나이지리아 배의 요리사 해리슨 오웬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배가 심각한 폭풍 속에서 침몰했을 때 해리슨은 잠긴 선실로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물이 차오르자 그는 공기방울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용해 생존했습니다. 그는 구조를 기다리며 60시간을 보냈고 다행히 구조대가 제때 도착했습니다. 구조된 후 해리슨은 깊은 수심에 장시간 노출된 후 회복을 위해 이틀을 감압실에서 보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방사선에 노출된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과학에서 가장 치명적인 사고 중 하나에서 생존한 남자를 만나보세요. 10. 아나톨리 부고르스키. 러시아 물리학자 아나톨리 부고르스키는 모스크바 근처의 고급 물리학 연구소에서의 사건 이후 널리 알려졌습니다. 1978년 7월 13일, 그는 입자 가속기의 고장을 발견하고 채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속기가 여전히 작동 중인 것을 알지 못한 그는 강력한 프로톤 빔에 우연히 노출되었습니다. 그가 받은 방사선량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치명적이었지만 부고르스키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 고통을 느끼지 않았고 단지 밝은 성광만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왼쪽 귀의 청력을 잃고 발작을 겪었지만 과학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현재 81세인 부고르스키는 여전히 살아있으며 기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생존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놀라운 생존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9. 베스나 블로비치. 베스나 블로비치는 1972년 1월 26일 10km 이상의 높이에서 떨어진 생존자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녀의 비행기, 유고슬라비아 항공제이트 비행기는 공중에서 폭발했고 그녀는 25명 중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베스나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숲에 떨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머리와 척추 부상, 여러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녀는 브루노 홍카라는 전 군의사에 의해
신속하게 발견되어 즉각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거의 1년 반에 걸친 긴 회복 후 베스나는 다시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4년 반 후 그녀의 이야기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인내에 관한 이야기는 사하라 사막에서의 한 남자의 생존 투쟁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희망이 사라졌을 때 무엇이 그를 계속 나아가게 했을까요? 8. 마우로 프로스페리, 사하라 사막에서의 실종. 1994년 39세의 이탈리아 경찰관이자 펜타슬론 선수인 마우로 프로스페리는 80명의 다른 선수들과 함께 사하라 사막에서 마라톤에 참가했습니다. 그는 첫 3단계에서 선두를 달렸지만 4번째 단계에서 모래 폭풍으로 길을 잃었습니다. 반병의 물만 가지고 그는 이틀 동안 도움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 은둔자의 집을 발견하고 극심한 도전에 직면했지만 그는 길을 잃었을 때 구름을 향해 가라는 투아렉의 조언을 기억했습니다. 8번째 날, 그는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근처 정착촌의 한 여성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마우로는 이 경험을 통해 200km 이상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막 마라톤에 계속 참가하며 놀라운 인내를 보여주었습니다. 휴가가 생존을 위한 싸움으로 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남자의 행글라이딩 모험이 생사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7. 크리스 구르스키. 미국인 크리스 구르스키는 스위스에서 휴가를 보내며 처음으로 행글라이딩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결코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행 중 크리스는 안전벨트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강사가 실수로 그의 안전벨트를 연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하강 중에 크리스는 한 손으로 행글라이더의 발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에 숲이 있어 즉시 착륙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크리스는 해발 1000m 이상의 고도에서 2분 14초 동안 한 손으로 매달려 있어야 했습니다. 지면에 가까워지면서 크리스는 지친 나머지 발을 놓쳤습니다. 이 사고로 그는 오른쪽 손목에 부상을 입고 이둑은 힘줄이 찢어졌습니다. 사고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는 강사를 비난하지 않았고 회복 후 다시 비행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도움 없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존 전략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6. 마사부미 호소노. 마사부미 호소노는 1912년 타이타닉 재난에서 살아남았지만 그로 인해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배가 침몰한 후 그는 다른 남자를 따라 구명보트에 탑승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여성이거나 아이에게 주어졌어야 할 자리를 차지했다는 이유로 대중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남성들도 구명보트에 있었지만 마사부미는 비난을 받았고 직장을 잃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의 평판은 손상되었고 이러한 가혹한 반응은 그의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왜 자신이 단순히 생명을 구한 것에 대해 그렇게 불공평하게 대우받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수년간 회고록을 썼습니다. 한 번 번개에 맞는 것은 일생에 한 번 있을 법한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로이 설리반에게는 7번이나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모든 번개를 견뎌냈을까요? 올 로이 설리반. 로이 설리반은 버지니아의 셰난도 국립공원에서 공원 관리자로 일하며 7번의 번개에 맞고도 살아남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경험은 1942년 8월 그가 있던 화재 감시탑에 번개가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그는 도망치려 할 때 다리를 맞았습니다. 그는 심한 화상을 입었지만 생존했습니다. 1969년 그의 트럭 열린 창문으로 번개가 떨어져 그를 기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그는 타버린 눈썹과 속눈썹을 발견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집에서 번개에 맞아 어깨를 다쳤습니다. 1972년에는 머리에 번개가 떨어져 머리카락이 불타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폭풍이 올 때는 실내에 있었습니다. 1973년, 폭풍이 지나간 직후 다시 번개가 머리에 떨어졌습니다. 6번째와 7번째 번개는 1976년과 77년에 발생했습니다. 모든 번개를 견뎌낸 설리반은 1983년에 일어난 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의 원인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생존 이야기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소설 중 하나의 영감이 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섬에서 혼자 어떻게 1년을 살아남았을까요? 4. 알렉산더 셀커크. 진짜 로빈슨 크루소. 로빈슨 크루소의 이야기는 실제 인물인 알렉산더 셀커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 해군 장교였습니다. 1704년 선장과 배의 시어디니스에 대해 논쟁한 후 셀커크는 무인도인 마스아티에라 섬에 남겨졌습니다. 그는 보트, 총기, 일부 용품, 냄비, 성경, 그리고 옷을 받았습니다. 셀커크는 사냥하고 낚시하며 성경을 읽으며 생존했습니다. 그는 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야생 고양이를 길들였고 사냥과 소통했습니다. 그는 섬에서 4년 반을 보내며 지나가는 배를 피했습니다. 결국 1709년 그는 영어를 하는 선원들을 만났습니다. 그의 구조와 놀라운 생존은 다니엘 디포의 소설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인간의 정신이 시간을 초월할 수 있을까요? 19년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한 남자의 이야기는 불가능을 믿게 만들 것입니다. 3. 잭. 19년 후 깨어난 남자. 심각한 사고 후 잭이라는 남자는 오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회복할 가능성이 낮다고 믿었지만 그의 가족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고 후 19년이 지난 후 잭은 예상치 않게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혼수 상태 동안 겪었던 경험을 나누며 시간의 경계를 넘어 빛과 희망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영혼이 몸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세계를 묘사했습니다. 비극이 닥칠 때 생존은 종종 가족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아마존의 네 형제는 그들 자신 이상의 것에 의존하여 생존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생존했을까요? 이 아마존에서의 형제들의 생존. 2003년 5월 1일, 네 형제 레슬리, 사니, 티엔, 그리고 크리스티는 아마존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를 겪었습니다. 15일이 지난 후 구조대는 잔해를 발견했지만 그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40일이 지난 후 그들은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레슬리는 그들의 생존이 그들이 가진 지식 덕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사고 후 부상당한 어머니가 그들을 안내하며 도움을 찾으라고 격려했습니다. 레슬리는 형제들을 치료하고 크리스티는 없고 생존 필수품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밀가루와 바나나로 생존하며 강에서 물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린이들에게 비상 상황에서 생존 기술을 가르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놀라운 생존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비행기 추락의 유일한 생존자가 되어 바다에 갇혀 오직 자신의 힘과 생존 의지만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면 바이아 바카리가 겪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1. 바이아 바카리. 2009년 6월 30일 에어버스 A300산이 사망한 비극이 인도양의 코모로 제도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비행기에는 11명의 승무원과 141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으로 한 어린 소녀가 잔해 속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바이아 바카리, 겨우 12살이었던 그녀는 이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바이아는 나중에 비행기가 추락하기 전에 심하게 흔들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충격을 견뎌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그녀는 빠르게 힘을 모았습니다. 추락 후 바이아는 바다에 있었고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잔해에 가장 가까운 조각으로 수영했습니다. 비행기의 하강을 목격하고 당국에 알린 지역 어부의 신속한 행동 덕분에 바이아는 구조되었습니다. 화상을 포함한 부상을 입었지만 바이아의 회복력은 그녀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비행기에 함께 탑승했던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를 공유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꼭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할 콘텐츠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음에 탐험하고 싶은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